안녕하십니까.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치과의사 장현민입니다. 음식을 드시다가 갑자기 찌릿한 느낌 느껴본 적 있으실까요? 특별히 뭐 그렇게 딱딱한 것도 아닌데 밥을 먹다가 갑자기 찌릿한 느낌이 와서 아 이거 큰일 났나 보다 하고서 이제 치과에 가봅니다. 저도 이제 치과에서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겉으로 봤을 때나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치아가 아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뭔가 음식을 먹다가 전기가 오는 것처럼 찌릿하게 그렇게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진단을 해보냐면 딱딱한 막대 같은 거를 아프다고 하시는 치아 쪽에 하나씩 이렇게 물려보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하면서 아프다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아픈 원인을 찾은 거죠. 근데 치아는 엑스레이 상으로 봤을 때 충치도 없고 멀쩡한 상태입니다. 잇몸도 멀쩡하고 튼튼하죠. 그런데 이렇게 아픈 경우는 금이 간 치아인 경우에 이런 통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에 금이 가면 왜 아플까요? 금이 갔을 때 아픈 이유에 대해서 알려면 치아의 구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됩니다. 보통 3개의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는데요. 겉에 있는 쪽이 가장 단단한 범랑질, 가장 딱딱한 부분이고요. 우리 몸에서 가장 딱딱한 조직이라고 합니다. 이 조직은 사실 딱딱한 만큼 감각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있는 것은 상아질이라고 합니다. 이 상아질은 범랑질보다는 약간 무르고 한 뼈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치수라고 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아가 금이 가면 밖에서부터 이제 금이 가죠. 이 금이 범랑질 안에만 있을 경우에는 사실 대부분 통증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근데 이 금이 간 게 이렇게 상아질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부터 좀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상아질은 이 안에 있는 치수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가 자극을 받게 되면 이 자극이 치수로 넘어가게 되면서 통증을 느끼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매번 통증을 느끼는 게 아니라 이 금이 벌어지는 형태로 힘을 받을 때 통증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뭔가 딱딱한 음식을 먹거나 그냥 음식을 먹다가 특정한 부분에서 힘을 받아서 금이 벌어지게 되면 그때 이 안쪽에 자극이 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결국에는 치아가 이렇게 쪼개지면서 통증을 느낀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금이 간 치아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면 환자분이 아픈 거는 사실이거든요. 아픈 건 맞는데 어느 치아가 금이 갔고 어느 부분에 금이 어디까지 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엑스레이 상에서 금이 간 게 보이면 사실 저는 고민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금이 갔고 치아가 벌어져 있는 상태라면 환자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이 치아는 수명이 다 했기 때문에 빼셔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금이 간 치아, 크랙 치아 같은 경우에는 아파서 오셨다고 하더라도 그 금이 심하게 벌어지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딱딱한 스틱을 이렇게 치아에 여기저기 물려봤을 때 전혀 아프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 금이 벌어지게 하는 특정한 부분에서 이렇게 통증이 있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찾을 수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아프다 하시면 그 아픈 치아를 찾는 것부터가 상당히 좀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그 부분이 얼마만큼 금이 들어갔는지, 예를 들어서 그 금간 부분이 범랑질 내에만 이렇게 돼 있는 건지 뿌리까지 금이 간 건지는 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금이 간 치아들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금이 간 부분에 의해서 치수에 자극이 생기고 상아질에 자극이 생겨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통증을 감경시키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치수를 제거하는 신경치료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치수가 잘 제거가 되면 통증이 보통 많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렇게 금간 부분을 더 이상 금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크라운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이 금간 부분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금간 부분이 이렇게 우리가 크라운으로 씌울 수 있는 이 위쪽에서 금이 가 있는 상태라면 크라운으로 이렇게 치아를 전체적으로 둘러싸서 꽉 잡아주게 되면 더 이상 통증도 느껴지지 않고 금도 더 진행되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미 금이 이렇게 치아의 뿌리 있는 쪽까지 들어가 있다면 아무리 위쪽에서 잡아준다 하더라도 금간 부분을 완벽하게 우리가 커버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후에도 씹을 때 계속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고 크라운을 씌우고 하면서 열심히 고생을 해서 치료를 받으셨는데 해서 씹어봤는데 여전히 아픈데 이런 경우들
경우들이 생각보다는 흔합니다. 덮어놓고 무조건 뽑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이게 확실히 난다고 보장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불만이 많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금이간 치아를 우리가 치료를 할 때는 신경치료 후 크라운을 씌웠을 때도 통증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를 빼고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경우에는 환자분이 나는 2번 치료하기 싫으니까 그냥 얘가 확실하게 문제가 있는 거면 그냥 빼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세상에 어떤 임플란트도 내 치아보다는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치아를 살려서 쓰는 방향으로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엑스레이는 저희 병원에 오셨던 60대 여성 환자분, 왼쪽 위에 치아가 씹을 때 시큰하고 찌릿한 느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전체 엑스레이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어머님한테도 이제 똑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님 지금 치아 남은 것들 중에서 제대로 힘을 받는 치아는 왼쪽에 어금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어금니도 제일 뒤쪽에 하나씩 어금니가 더 있으셔야 되는데 그 어금니를 옛날에 빼셨다고 하더라고요. 남아있는 큰 어금니 하나가 잇몸도 너무 튼튼하고 위아래가 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어금니들이 튼튼합니다. 오른쪽에 이제 어금니가 없어서 왼쪽으로 씹는다 하시더라도 불편함이 없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왼쪽으로 열심히 씹어 드셨는데, 오른쪽은 어금니가 없고 왼쪽의 어금니는 튼튼하니까 왼쪽으로만 열심히 씹으셨겠죠. 그렇게 되니까 왼쪽에 있는 치아가 나 너무 힘들어 그러면서 이렇게 퍼져버린 겁니다. 사진에 보면 명확하게 금이 가 있는 게 보입니다. 물론 이 금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엑스레이나 CT를 찍어봐도 더 이상 금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육안상으로 금이 간 게 보이고 그 치아로 씹었을 때 통증을 확실하게 느끼셨습니다. 그렇게 되는 원인은 오른쪽에 어금니가 없었기 때문에 왼쪽에 무리가 가서 그렇게 된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오른쪽도 치료를 해서 오른쪽도 좀 씹어야 되겠구나 라고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상실된 치아 부분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일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왼쪽은 크라운을 씌워드렸습니다. 사실 신경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통증이나 그런 게 그렇게 과하지는 않고 가끔 느껴지는 통증이라서 먼저 씌워보고 그래도 아프면 신경치료를 하시겠다 그래서 씌워서 해결을 해드렸습니다. 다행히 크라운을 씌워드리고 나서부터는 통증이 확실하게 줄었고, 오른쪽 임플란트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오른쪽으로 이제 식사를 하시게 되면서 훨씬 더 편해지셨다고 합니다. 오늘은 음식을 씹을 때 찌릿한 통증이 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원인이 이제 치아가 금이 가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금이 가게 되는 원인이 중요한데요. 한쪽 어금니를 상실하신 경우에 튼튼한 한쪽 반대쪽 어금니로만 쓰셔서 너무 무리하게 쓰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아울러 안 좋은 습관들이 있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얼음을 콱콱콱 씹어 먹는다든가, 화나거나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를 꽉 문다거나,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면 치아가 금이 가게 됩니다. 이런 습관들 혹시 있으신 분들은 고치기 위해서 좀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찌릿한 통증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치과에 빨리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막 얼음 같은 거 많이 씹다가 내가 금이 간 걸 알았어요. 그때 빨리 할 수 있는 응급처치가 따로 있는지.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응급처치는 없죠. 치과에 빨리 오셔야 되고, 일단 금이 갔다면 그거는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손목이 뼈어요. 그러면 손목이 괜찮은가 하면서 계속 움직이면 염증이 계속 심해집니다. 손목이 삐면 냉찜질 하면서 가만히 두셔야 되잖아요. 치아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다 그러면 최대한 그쪽으로 씹지 마시고 치과에 빨리 가서 진단을 받고 치료를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안에 그냥 금이 나 있는 치아는 그냥 그대로 냅두는 거예요? 이상이 생기고 그러지는 않아요? 오랫동안 사용을 계속 하시게 되면 그 금이 조금씩 더 진행이 되면서 통증이 다시 재발하게 되면서 이제 빼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분의 안 좋은 습관들을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요. 일단 금이 간 부분을 크라운을 통해서 이렇게 꽉 잡아주게 되면 금이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을 어느 정도 좀 막아줄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금이 간 부분을 완전하게 제거를 하고 뭔가를 본드로 붙이듯이 이렇게 붙여서 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치아는 한번 금이 가고 손상이 가게 되면 사실 그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된다거나 그 이전으로 완전히 돌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는 게 필요하고, 치료하는 과정도 금이 그러니까 더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앞니 깨지고 그랬을 때 그 깨진 이를 이렇게 다시 가지고 와는 그거랑은 개념이 다른 그거는 좀 개념이 다르고,
이거는 앞니가 조각이 나서 깨졌을 때 그 부분이 잇몸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잇몸 밖으로 노출이 돼 있고 오래 지나지 않아서 그 깨진 부분이 오염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양쪽에 본드처럼 레진을 이용을 해서 접착을 하게 되는데요. 자체가 잘 맞고 그렇게 해서 레진의 두께가 그렇게 두껍지 않고 얘가 잘 고정될 수 있으면 상당히 오래 유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깨진 부분을 이렇게 접착을 해주는 건데요. 그런 것들은 이제 주로 힘을 많이 받지 않는 치아에서는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만 어금니 같이 힘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 곳에서는 오래 버티지는 못합니다.